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한 달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병역 문제, 제가 저 국방위원회에서만 지금 5년을 있는 6년째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제가 국방위원회 들어오기 전서부터 제가 문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안 고쳐질 겁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오기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27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군대 문화랑 아주 유사한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군에서 겪는 문화의 대부분을 국정원에서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역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병역 문화가 바뀔까요? 지금 상태로 있으면 바뀔까요?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란 얘기는 전 6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논의해야 되는 것이 거기라고 저는 출발해요. 바꿔야 된다. 오케이. 바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거기서는 절대 통일이 안 이루어질 겁니다. 왜? 제가 오늘 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저 35A, F-35A 그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했어요. 아까 공군에서 오셨던 분인데 동체 착륙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화환까지 보내고, 전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정말로 비행수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분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어나갈 거라고. 근데 묘하게 며칠 후에 F5 이글인가요? 비행 조종사가 순직을 했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직원입니다. 그분이 조종관을 놓치지 않고 민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종관을 놓지 않았죠. 정말 숭고하지만 저는 단 하나 건데 그거는 1번이 정치인이 죽였고 2번은 군인이 죽인 겁니다. 그분이 수원비행장 소속이거든요. CP 소속인데 거기는 민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고도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근데 30년째 지금 비행장을 옮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맞아요. 비행장 없어야 돼요. 안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매뉴얼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매뉴얼에 보면 동체 착륙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탈출을 하는 걸 갖다 조종사 판단에 맡깁니다. 그죠? 그러면 조종사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판단은, 모든 매뉴얼은 선택을 주면 반드시 나쁜 거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100% 어떤 경우에도 이젝트를 눌러야 된다고 매뉴얼에 돼 있다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군인들은 이젝트를 누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놨다면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분은 끝까지 착륙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군 문제, 국내에 대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약간 시각이 다르고 도발적이지 모르지만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충성심이에요. 그분들은 유달리 충성심이 뛰어나도록 훈련을 받았고, 그분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군인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징병을 갖다가 오신 분들이 징병제 병사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문화가 합쳐지겠어요? 나이가 비슷한데. 자, 하사관 나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군, 대만 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군은요 10만이에요. 모병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산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예우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간 거 제가 옛날에 이 글을 썼다가 거의 여성단체로부터 거의 그냥 맞아 죽을 뻔했는데, 군대 간 거 벼슬 맞다라는 제가 글을 갖다가 쓴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미군 뭐 예우 같은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셨는데 제가 미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군의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의 모병제 국가입니다. 제대군인 보호법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제도를 군인들한테 부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럴까? 5년 동안, 6년 동안 왜 이렇게 정말 국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뀔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전쟁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군들은 나가서 전투를 치러요. 모병이다. 병사가 본인의 동료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동료가 자기 목숨을 갖다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문화라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산비리가 일어나죠. 제가 기막힌 말씀 하나 드릴까요? 아까 의식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식사 비용을 이제 올렸어요. 식사 비용을 올리는데 식사 비용이 굉장히 지금 나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사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의 현재 가격,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내년이면은 카투샤랑 똑같이, 미군이랑 똑같이 될 텐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병사당 1인당 식대가 국정원보다 비쌉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국정원에서는 굉장히 식사질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보급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펴본 건데 제가 계속 체크한 건데 이 보급품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급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최고급 밑에 있는 제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갖다 책정해 놓은 겁니다. 아까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했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내가 국방위원인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이거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제가 해서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이런 세미나가 다시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흥분돼서 할 얘기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고 화나면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이 군 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군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병사들 아무리 예우를 잘해주고 지금부터 예우를 잘해주고 뭐 정말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걸 모두 해결해줘도 군대에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병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모병제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모병제 저기 계신 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모병제를 실시하면 예비군제를 갖다가 예비군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잘 아시겠지만 130만을 갖다 순식간에 동원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가 30만 운영한다고 30만으로만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만을 축차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징병제 아니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징병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모병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국방세가 내야 되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일단 8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중언부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병제가 돼서
모병자가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진짜 복무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그걸 주위에 여기 계신 분들서부터 저서부터 정말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다는 얘기를 갖다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원부원에서 죄송합니다.